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신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유미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책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저는 양육권과 친권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권만 있다면 아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거나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양육권과 친권을 함께 주시긴 하지만 굳이 나누지 마시고 양육권이 온다면 꼭 친권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비양육자라는 용어보다는 부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라는 것이 아닐비라서 좀 양육자가 아니다, 좀 약간 부모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부양육자라는 것은 주된 양육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돕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더 느껴질 수 있어서 비양육자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으로 부양육자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양육비를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 신청할 때 양육비를 받는 경우에 그 소득으로 합산이 되면 또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받은 거랑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말씀하신 부양육자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혼을 하실 때, 합의하실 때, 아니면 판결을 하실 때 그 란 안에, 서식 안에 양육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동의한다. 개인정보 정보 공개를 동의한다라는 한 줄만 더 넣어주신다면 앞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할 때 부양육자를 못 찾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서식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양육자가 지원하는 양육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달라는 건데요. 지금 앞서서 보신 법률도 그렇지만 계속 처벌과 관련된 조항들이잖아요. 실효성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어쨌든 계속 약간 압박을 하는 건데 사실 양육비를 주는 경우에 오히려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양육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도 같이 혜택이 부여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합니다. 네.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의 실효성이 좀 높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더 어려운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좀 법률의 실효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꿀팁입니다. 먼저 집행관원 말씀해 주세요. 집행권한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누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송을 할 때 한 번 더 먼저 집행권이 없다면 소송을 하셔야 되고 한시적 양육비를 받으시려고 해도 그 양육비를 집행권한이 없으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집행권한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없다면 우선 먼저 집행권한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양육비 사정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도 생겨요. 그럴 때는 기존에 같이 합의했던 양육비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럴 때 양육비 사정 변경 신청을 해서 그 부양육자에게 조금 더 많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정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에 맞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혼을 하거나 또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경우에 준비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충분한 상담도 받으시고 또 부모의 감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접교섭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양육비를 주신다면 면접교섭이 가능해지겠죠.
또 면접 교섭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마음도 생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실 때 부모의 감정이 너무 안 좋게 헤어지시면 양육비를 받는 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준비하시고 본인들의 감정도 잘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꼭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어떤 물건에 그러니까 어떤 돌멩이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른이 그 돌멩이를 맞는 것보다 아이가 그 돌멩이를 맞는 게 훨씬 더 충격이 크겠죠. 그렇죠. 더 아프겠죠. 그렇다면 그런데 그 아이는 잘 표현을 못해요. 그 아이들이 바로 이혼하는 자녀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생각할 여유는 없으시겠지만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그런 여유까지 생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배님 아니시고 네. 선배들한테 미리 연락도 하시고 상담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혼 전 상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육비에 대해서 시리즈로 순차적으로 이제 4개의 클립을 같이 방영되었고요. 네, 이상으로 양육비에 대한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호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감사합니다.